인간의 기술적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이 어떠한 시점에서 특정 지점으로 기술력이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점에선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시점에도 결과는 동일할까요? 과연 인간만이 기술의 발전을 이끌 지능적 존재일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1997년 IBM사의 컴퓨터 딥블루는 체스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단 한 번의 승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인간을 이긴 사례로서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알파고 또한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4승 1패라는 기록을 세워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 인공지능들이 모든 지능적 분야에서 인간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 시점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사전에 따르면 기술적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들이 발전해 인류가 극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가설적 순간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극적이고 불가역적인 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정 수준을 넘은 인공지능은 과거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개척해온 기술들을 제자리 걸음으로 보일 만큼 폭발적인 수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개척한 기술들은 더 이상 인간의 지능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유인원이 인간의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계없는 기술의 발전이 꼭 인간에게 이점만을 가져다 줄까요? 기술의 특이점이 인간에게 무한한 이점을 가져와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더 이상 인류는 기술과 지식 발전을 위해 노력하거나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당연시하다 느끼지만 이는 자신도 모르게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에 도달하면 인간은 기계보다 대부분의 면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이를 깨달은 인공지능이 철저히 그들의 실익을 계산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멸종 위기종을 관리하는 것 마냥 하등생물로 취급해 관리해 줄 수도 있으며, 인공지능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제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특이점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이점 이후에 형성되는 과학기술 체계는 대부분 컴퓨터에 기반을 둔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교하게 짜일수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에선 오류가 없는 완전한 프로그램일지라도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할 시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이점을 항상 경계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